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신마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필은 부산 7조에 소속된 I will the star라는 마필입니다. 부만 올드 패션드 그리고 모마는 블루 캐슬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겼던 마필입니다. 이번 주에 부산 2세의 신마 경주는 한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1경주입니다. 1000m 경주로 딱 하나만 편성이 되어 있고, 물론 출전 두수가 적어서 경주가 없어지면서 분할이 되는 경주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출전하는 이 외산 신마들이 2세 국산 신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은 한 5두 정도 되고, 그리고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2세의 마필들 중에서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까지 합치더라도 분할이 되더라도 두 개 경주는 좀 엮어내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여기 이제 이 차주로 표시된 마필들이 금주에 나올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필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는 3,020만원입니다. 근데 이거 경매가는 그닥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혈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드 패션드의 블루캐슬가는 이 올드 패션드와 이 썬데이 사일런스 계열의 결합입니다. 근데 이 결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결합을 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마인 블루캐슬이 일본 마필이고 우리나라의 일본산 종빈마들이 그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헤일로 계열하고는 그래도 올드 패션드가 썬데이 사일런스의 윗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헤일로입니다. 이 헤일로 계열과는 어느 정도 교배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마필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천 볼트입니다. 올드 패션드 대표 자마 중에 한두이죠. 그리고 이 전형 제마가 있었습니다. 이 블루캐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올드 패션드와 헤일로 계열 좀 자마들이 누가 있냐면 서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새와꽃 그리고 작두콩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작두콩은 좀 크게 능력은 없는 마필 같고, 잘해야 아마 6군 벗어나서 한 5군 그 정도 잘 올라가야 4군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관측이 되는 마필이고, 새와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탄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뜬금없이 날라오면서 배당을 터뜨리고 했는데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최근 그 걸음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그런 마필들이 있고, 블루캐슬 자마 중에 이 그랜드 캐슬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지금 I will the star와 전형제마인데, 그리고 이 두더 퍼스트 같은 경우는 I will the star의 바로 윗대죠. 형인데 이게 어렸을 때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마방 안에만 있다가 결국은 데뷔를 못하고 폐사가 됐고, 지금 현재는 이 자이언트런의 그 자마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세가 되고 있죠. 네, 원래 이 블루캐슬 같은 경우는 신우철 마주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명보 목장이 200일 사장한테 줬고, 그 첩자마를 이제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가는 그닥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대째는 이제 200일 사장 소유가 되니까는 아마 자기 목장에 있는 이 자이언트런이라는 실수말과 교배를 하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제 추측인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주가 신윤경 마주인데, 신우철 마주 따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이고, 그래서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경매가는 아니다고 생각이 되고, 외조부는 이제 이 일본 혈통입니다. 빅투아르 피사 그리고 니오 유니버스 그리고 썬데이 사일런스 이렇게 이어지는 혈통이고, 빅투아르 피사 같은 경우는 나름 일본에서 경주력이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인데,
근데 실순말로 가서는 그닥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접으로서도 아직까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고, 이게 아마 두바이 월드컵 때의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번식이라고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근데 교배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이 야요이 쇼, 그리고 사츠키 쇼는 상관 첫 경주입니다. 그리고 야요이 쇼는 사츠키 쇼가 펼쳐지기 한 달 전에 펼쳐지는, 그러니까 사츠키 쇼 인기마들이 가늠이 되는 그런 경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더비에서는 당연히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에이신 플래시한테 졌죠. 그러면서 3착을 했고 재팬컵에 3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세 최우수 3세 모마, 일본은 순말을 모마라고 합니다. 이 모자가 수컷 모자입니다. 그리고 앞말은 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3세 모마가 되었고, 2011년도에 최우수 4세 이상 모마 가 되었습니다. 아리마 기넨을 우승을 하고 2011년도는 이제 이 나카야마 기넨 그리고 두바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일본말이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2011년도 연도 대표마가 되지 못한 이유는 2011년도에 일본에서 괴물이 하나 탄생했죠. 오르페보르라고 3관 달성하고 아리마 기넨까지 우승하고 워낙 괴물이었습니다. 그 괴물이 탄생하는 바람에 연도 대표마는 못 됐습니다. 두바이 월드컵을 우승을 했더라도. 일단 종목마 성적을 보면은 특별히 그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들은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 연도도 201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제대로 된 경주마가 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유일하게 지원 경주 딱 한두 했는데, 이 앵화상이 그 앞말 상관 경주입니다. 앞말 상관 경주 첫 경주입니다. 그래서 앞말 하나가 좀 지원 우승을 했고, 이 말입니다. 주엘러라고. 그리고 성적을 보더라도 더트에스의 아무래도 앞말 선데이 사일런스 계열이고 잔디주로가 강하다 보니까 더트에스의 AI는 1.0보다 한참 못합니다. 1.0이 평균인데 평균보다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둬주었다는 거고, 그나마 잔디에서 그나마 조금 더트보다는 조금 나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좀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잔디기가 강하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BMS 성적, BMS는 브로드메어 사이어를 줄여서 BMS라고 하는데 외조부 성적을 말합니다. 이 외손자들 중에서도 이렇다 할 마필, 그러니까 니스티드컵은 2두 생산했고, 지원 마필들도 한두 생산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손자 중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외손자는 없습니다. 물론 숫자도 적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외조부, 그리고 부마, 그리고 외접으로서도 이 빅토아르 피사는 그닥 크게 일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마필은 아니다. 다만 그래도 두바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통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훈련 시 경매 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매 때 모습인데 브리접입니다. 브리접 통과 기록이 11초 9입니다. 장수 목장 치고는 아주 느린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빠른 건 아닙니다. 제주보다는 장수가 브리접 기록이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브리접 받은 것은 보통 이제 마사에서 그 경주마를 평가할 때도 한 0.2초 거기에서 빼줍니다. 아직까지 주행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주행이 흔들리고 주행 자세, 발걸음의 힘은 아직까지 완전히 실리지는 않는 모습이고, 주행 자세나 주법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답보 변환을 하고 채찍을 대면서 몰아내는데 크게 임팩트 있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 브리지업을 통과했는데 주행 자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힘이 덜 찼다는 것을 의미하지 자질 자체가 나쁜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경매 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패션입니다. 2020년 3월 마체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저도 이 마피를 그 경매 때 유심히 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은 마체는 양호합니다. 뛴 경험이 있는데요. 블루캐슬의 첫 번째 자마 본 경매와 부모가 동일한 형제와 그랜드캐슬 10전 1승 2,200만 원의 경주 상금 수득하고 있습니다. 올드 패션도와는 첫 번째 배합인데요. 경매번호 9번 블루캐슬 자마 시작가 2,000입니다. 2,000호까지 출발하 계십니까? 2,000 59번 구자 2,000호까지 였습니다. 2,500 없습니까? 2,500 네, 3,000 더 이상 호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우철 마주가 종빈말을 목장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자마는 아무래도 그 종빈말을 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경주마 퇴역을 할 때 마주들이 보통 좋은 암말들, 경주 성적이 좋았던 암말들은 목장에 팔 때도 있고 그냥 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주면서 첫 자마를 좀 싸게 구입하는 조건으로 줄 때도 있는데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가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찰이 될 거고 유찰이 되면은 이제 차후 경매가 끝나고 좀 적당한 가격으로 사겠다. 그런 케이스의 마필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9번 경매마 블루캐슬 자마 현재 3,000까지 호가 진행했는데요. 3,500 없습니까? 3,500 3,500만 원 3,500 마저 놓겠습니다. 3,500 9번 경매마 유찰됐습니다. 이렇게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찰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경매가 끝나고 개별 거래로 이제 3,200으로 2차 경매죠. 2차 경매로 3,200으로 그 낙찰을 받았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검사에서는 2번을 받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 첫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이 7월 2일 날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선두 공략을 해갖고 선두권 외곽에서 돌았고, 그리고 9월 달 경주는 이제 연습 주행입니다. 그 연습 주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마입니다. 주행심사 상경주 신마 5마리와 휴양마 1마리 연습 주행. 화면 크기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놨는데 바뀌었습니다. 8번 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게이트 이탈은 양호합니다. 여기 외곽에 있는 8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어하면서 쳐지는데 중속에서 쳐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선입 따라가려고 마피를 제어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7번 마가 외곽으로 나갑니다. 이 7번 마가 외곽으로 삐지면서 그 아무래도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좀 제어한 부분도 있습니다. 6번 에버스타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1세 12월 경매에서 3,200만 원에 도입된 포인마 아디오스 찰리와 더 유의 장. 여기에서 이제 제어합니다. 여기서 제어했는데 이 제어한 이유는 뭐 경주력을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7번 마가 앞을 막았기 때문에 추돌을 피하려고 제어를 한 겁니다.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하고 있는 4번 알파 토르 미국산 2살짜리 암말입니다. 그리고 내측에서 중속을 보이는데 기본 이상의 순발력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중속을 본다면 모래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안쪽에서 2마신 이상 앞서가기 시작했고, 6번 에버스타와 모래에 대한 거부 반응도 없고, 다만 이게 불량주로이다 보니까는 좀 쉽게 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채찍을 대니까는 바로 발을 바꿨습니다. 지금 좀 전에 바꿨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채찍을 대는데 채찍에서 주행이 아직까지는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발 자체는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발이 빠른 마필은 아닌데 대신에 주폭과 자질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000m보다는 1000m는 아무래도 발이 빠른 마필들이 유리하고 발이 느린 마필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1000m보다는 조금은 더 긴 거리 1200, 1300 이런 거리가 더 유리한데 어차피 2세 신마 경주가 1000m, 1200
경주는 잘 얻고 1000m 경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는 이번에 1000m에 출전하는데 거리적인 불리함은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출전하는 2세 신마들의 편성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경주를 뛰었던 버디 정도, 그 정도 빼고는 딱히 좀 뭐 실전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만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완성도라면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합니다. 뭐 육성 시에도 뭐 평가는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질이라든가 뭐 성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는데 힘이 좀 늦게 차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걸음에 힘이 덜 실리고 마체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은 늦게 키웠음 하는, 그러니까는 막 빠르게 강한 훈련으로 빠르게 성장시키기보다는 좀 길 텀으로 가져가면서 좀 늦게 키면은 적어도 하이구는 좀 쉽게 벗어날 것으로 평가가 되었던 마필입니다. 어쨌든 요렇게 이번 주 출전하는 이 아이윌더 스타라는 마필을 살펴봤습니다. 체형 자체는 저는 뭐 괜찮게 봅니다. 딱히 나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체형적으로. 물론 제가 이 보행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체형과 자질은 타고났고 혈통은 조금 그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계통 결합 중에서는 그래도 마천볼트라는 뛰어난 마필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뭐 혈통이 완전 꽝이다,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도 없고, 다만 목의 라인이 잠듣기가 강하다, 그런 점이 조금의 불안 요소이고 전형제마가 그렇게 큰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 그런 점이 좀 약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육군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육군은 좀 쉽게 벗어난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출전 신마 중에서 소개를 드리는 마필은 부산 7조의 이 아이윌더 스타입니다. 이렇게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